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지은입니다. 오늘 월요일자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굉장히 시장의 흐름이 저조하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잠시 뒤에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 활짝 열어뒀습니다. 전화와 문자가 열려 있고요. 전화는 02-3153-1611-1612번입니다. 또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 설정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 모두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오늘 이정수 위원님과 종목 상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또 서울경제TV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지금 진행 중인데요. 들어오셔서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 텐데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했다고 했죠. 정말 다행인데 그중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2차 전지의 흐름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네, 오늘 시장에서 일단 단연코 제가 볼 때에서 가장 좋고 확실한 섹터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한 3가지, 4가지 정도의 이제 섹터들이 이제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주말에서 이제 중국 우한 폐렴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이제 환자들이 계속 확진이 되다 보니까 뭐 8호의 강세, 그다음에 다른 이제 제약바이오 움직임이 조금은 나와주는데 과거의 제약주들의 이 정도의 흐름이면 모두를 다 상한가를 가거나 막 10%, 20% 가는 애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8호만 움직이고 나머지들은 약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의 제약주의 그런 강세 흐름은 나오지는 쉽지는 않다. 왜? IT들이 워낙 지금 힘이 많이 이동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IT주들의 강세로 인해서 제약주의 힘이 과거의 주도주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매매적인 접근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신격호 이제 회장의 별세로 인해서 이제 롯데지주라든지 관련주들, 지주사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움직이는 것들만 한 2-3개 정도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도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사그러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쪽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다 여러분들한테 계속 정치 테마주들 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치 테마주 하지 말아라. 왜? 주도주가 있고 해야 될 애들이 있으면 굳이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라든지 그런 테마주들 저는 그런데 잡테마라 그러는데 사실 잡테마는 나쁜 뜻은 아닙니다. 저는 뭐 도그 잡주 이런 거를 나쁘다고 얘기해야지 그냥 잡주는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급등락이 심하고 갑자기 막 나오다가 안 나온다 막 이런 얘기들이 과거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다가 급등이 나왔다가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여러분들한테 LG화학 같은 거 금액이 막 100억대 이렇게 크면 차라리 그런 종목들을 크게 들어갈 수 있는 LG화학이라든지 LNF라든지 후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따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마 그 상담이 하나 2차 전지가 들어올 거예요. 제가 2차 전지 좀 이따가 상담을 좀 해드리겠지만 자 차트를 잠깐 보면요. 지금 시장도 어느 정도 지금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후성이라든지 LNF 아마 다 전고점을 돌파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그 시장이 그때 이란 사태 터질 때, 중동 사태 터질 때에서도 LG화학 같은 거 이게 제일 안전하고 이게 좋다. 그래서 이런 거를 분할 매수해야 되고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전혀 문제 없다면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상담을 하면서도 이 LG화학만한 게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셔라. 더 사야 된다. 그냥 쭉 가져가셔라. 해서 1차 목표치는 어디, 뭐 2차 목표치는 어디. 아마 1차 목표치 35만 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는 40만 원, 뭐 그 향후에서는 뭐 올해 내년 이 정고점 45만 원도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해드렸을 겁니다. 그만큼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들이 이제 패러다임이 완벽하게 바뀌면서 완벽하게 판이 바뀝니다. 판세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LG라든지 이쪽에서 반도체보다도 더 많은 수익은 뭐 그건 약간 물음표예요. 그 물음표지만 반도체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으로 2차 전지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지갑 변동이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가 너무 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어쨌든 LG화학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강세를 주고 있고 삼성 SDI도 강세를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일진 디스플레이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이게 다 과거에 이쪽 종목들이 바로 주도주였어요. 주도주. 그래서 대형주들은 주도주들은 아니었는데 자, 삼성, SDI. 자, 이것도 강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쪽 애들이 대형주를 가게 되면 그 다음에서는 과거에 주도주였던 일진머티리얼즈 움직이는데 걔는 좀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성과 에코프로도 과거의 대장이었는데 에코프로 그다음에 LNF 얘네들이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매도가 아니고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 일단은 시장도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자, 시장은 뭐 사실 빠져도 됩니다. 빠져도 되는데 그렇게 쉽게 빠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전날에서도 뭐 외국인 그렇게 많이 파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마찬가지 그렇게 크게 파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코스닥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데 애들이 포트교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화장품도 많이 올랐거나 아니면은 제약주들 이런 쪽을 팔고 IT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화장품이나 제약주들을 500억 팔고 300억을 IT를 산다 그러면은 수급에서는 마이너스 241억 정도가 찍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뭘 팔고 뭘 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라든지 IT든 계속 들어오는 부분들이 오늘도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IT 섹터들은 시장이 조정받으며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요.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더 올라간들 순환매 정도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는 차라리 조정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 근데 이게 조정받으면서 후성이라든지 LNF 싸게 내려오면 적극 매수의 기회인데 아마 안 내려오지 않을까. 어쨌든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코스닥이 됐든 코스피가 됐든 만약에 5일선 이탈 조정이 나오면 아직 조정이 나온 건 아닙니다. 조정이 만약에 시작이 되면 IT 섹터들 계속 적극 매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또 수급까지 챙겨봐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모두 챙겨가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연휴를 앞두고 지금 4일 동안 거래를 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야 시장에 대한 대응책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챙겨가 보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코스모 화학이요. 코스모 화학 매수가랑 비중은요? 5,700원에 10%요. 5,700원에 10%면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그죠? 네, 매도 시점을 몰라서. 매도 시점을 전화드렸어요. 모르겠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도 제가 계속 여기 이제 실전 매매 정수 처음 날서부터 해서 계속 공략을 해야 되고 좋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2차 전지거든요. 네. 네, 2차 전지는 이게 쉽게 끝날 섹터가 아니고요. 길게 보면 2년이고 짧게 봐도 1년은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2019년도에서 계속 조정만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고점에 많이 물려 있는 상황인데, 저는 2차 전지를 좋다라고 이미 벌써 레포트들이나 보고서들을 봤을 때서 이거 분명히 괜찮아지는데 주가가 안 움직여서 작년 8월달, 9월달에서 사지 말아라. 굉장히 좋게 보지만 아직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올해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가지고는 2차 전지를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시작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1월 달서부터 이제 여기 이제 방송 나오면서 이제 2차 전지들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볼게요. 네. 자, 지금 먼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는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고, 자,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얘는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얘는 네. 바닥에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보면 얘는 8,000원, 9,000원. 제가 이때 당시에서 2차 전지도 요걸 추천했었거든요. 일진머티리얼즈, 후성, 에코프로 이쪽을 추천했었는데 네. 이쪽 애들은 바닥에 있는 게 이거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상태인데 얘는 또 갈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의 전반적인 2차 전지에 대한 앞으로의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에서 대략 한 300억, 400억 정도의 300조, 400조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데 지금 작년에서는 이 2차 전지 쪽이 200조 정도 했다라 그러는데 올해는 200조에서 300조 잘하면 400조 정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매출을 볼 때에서 그런 이제 가능성을 보고 얘네들이 다시 살아나는 건데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올라간 게 이거에 비해서 없어요.
코스모화학은 보세요 한번.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는 지금 25,000원짜리에서 지금 3만 원 노리는 이런 위치에서 놀고 있는데 얘는 지금 몰랑이 게 하나도 없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내에서 정말로 지각 변동이 일어날 만큼의 국내 2차 전지의 산업이 굉장히 좋아진다라 그러면 이게 10,000원 돌파는 저는 기정사실이 아닐까. 그래서 이건 일단 10,000원 돌파할 때까지 그냥 가져가시고요. 네네. 얘만 보지 마시고 이제 얘는 좀 가볍기 때문에 얘보다 조금 더 무거운 뭐 후성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계속 강세를 보여주면 얘도 또 어차피 쫓아가거나 얘가 먼저 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2차 전지도 같이 보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뭐 아주 장기적으로 볼 때 뭐 2만 원, 뭐 3만 원도 뭐 노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욕심을 좀 줄여서 10,000원 정도 올라면 팔지는 말고 그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코스모화학까지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지금 수익 중이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담 이렇게 만나봤는데 여러분들을 위한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앞에서 상담 보셨죠? 전화 023153-2611, 2612번입니다.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첫 번째 상담 코스모화학처럼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랑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가격 대응 달라지니까요. 많이 전화와 문자 주시면 위원님과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은요.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상담도 바로 가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그 현대이아, 현대위아. 예, 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5만 원에 100%인데요. 100%로 들어가셨어요? 예, 근데 더 살라 그러거든요, 지금. 네. 그 좀 한번 좀 100%더 살라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뭐 네, 상담했어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네. 들어가고 싶으시단 말씀이시죠? 예, 예. 네, 그 타이밍 제가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현대위아 자동차 부품주. 일단 저는 자동차 업종에서 일단은 현대차, 기아차 흐름이 나쁘진 않다고 봐요. 예, 예. 근데 저는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주를 더 좋아합니다. 예, 네, 현대위아도 자동차 부품주이면서 얘가 예. 뭐 나중에서는 뭐 전기차, 수소차 다 엮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예. 제가 2차 전지를 좋아하지만 2차 전지가 움직이면 전기차, 수소차도 움직여요. 예. 근데 전기차, 수소차가 관련된 부품주들까지 다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가 다 움직일 겁니다. 예. 아셨죠? 그래서 저는 일단 예. 좋게 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 추가 매수 질문하셨는데 지금 매수 가격이 5만 원이에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100%인데 100%를 또 사신다고? 예, 예. 아, 그래요. 자, 100%인데 100%를 또 사시는 거는 사실 한 종목에다가 이제 몰빵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지향하지는 않아요. 아시죠? 예. 근데 이제 자동차 부품주 전반적으로 흐름은 저는 일단은 좋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뭐 현대위아만 보지 마시고 일단 만도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렇죠? 아, 만도? 그렇죠. 만도라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보시라는 얘기. 어차피 관심 종목에 자동차 부품주가 얘가 가면 얘가 가고 얘가 가면 제가 가고 네. 제가 가면 저쪽이 가니까. 그렇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도도 괜찮고 현대위아도 괜찮고요. 좀 시가총이 좀 네. 큰 쪽으로는. 그리고 저는 이제 지난주 아마 지난주인가 성우하이텍 같은 이런 바닥에 있는 이런 부품주들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성우하이텍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식의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올라간 것도 없고 바닥에 있으면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 그다음에 수소차 시장, 자동차 부품주 시장이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다 좋아요. 그런데 현대위아 너무 비중이 많으니까 만약에 비중이 만약에 좀 부담이 된다라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뭐 성우하이텍이라든지 세종공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만도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사볼 수도 있는데 만약 현대위아만 하나만 하겠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현대위아 만약에 추가 매수를 노리신다라 그러면 자, 지금 보면은 그렇게 뭐 수급이 굉장히 강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예. 지금 시장이 설 명절 전이기 때문에 시장이 다소 약하게 조금 밀릴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럼 그땐 당황하지 말고 어차피 밀리면 얘는 뭐 세게 밀려봤자 4만 원이고 4만 5천 원도 강력한 지지예요. 그러니까 세게 밀리면. 그러니까 예. 막 다른 종목들 막 20% 빠지면 얘는 기껏해야 빠져봤자 한 14% 빠져요.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20% 빠지면 큰일 나죠. 그렇죠? 만약에 시장이 뭔가 악재가 터져서 시장이 급락이 나와도 얘는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14%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듣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 시장처럼 이렇게 움직일 때에서는 한 4만 5천 원 부근으로 내려오면 한 5% 정도 네. 내네요. 한 5% 정도 밀리게 되면은 그때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시고 지금은 조금 애매해요. 차라리 설 명절 이후에서 5만 원 돌파가 나오면 차라리 거기서 비싸게 사시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래서 5만 원, 한 4만 5천 원 정도 지금 살까 말까도 한 4만 5천 원까지 밀리지 않을까 내 생각에 그래서 전화드렸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만 4천 원, 4만 4, 5천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서 혹시나 하고 그러려면은 다른 종목들이 한 20% 빠져야 됩니다. 아, 2차 전지도 한 20% 지금은 빠지면은 얘도 한 4만 원 내려와요. 근데 지금 4만 8천 원이 지금 구매도 상관없거든요. 아니요. 설 명절 전에서는 시장이 그렇게 예. 급등하는 흐름들은 잘 안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관망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관망 기다리다 많이 밑으로 밀리면 싸게 사면 되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안 밀리고 갑자기 시장이 갑자기 강하게 넘어가면 막 코스피가 네. 막 갑자기 뭘 잘못 먹었는지 만약에 갑자기 네. 강하게 막 2,300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때에서는 차라리 확인을 하고 네. 얘가 5만 원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네. 차라리 비싸게 사는 게 나아요. 그럴 때. 아, 그래요? 네, 그때 확인하고 사는 그러면 거니까. 일단 설 끝나고 난 다음에 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때까지는 관망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아, 지금 시장을 하지 보면서, 말고.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은 시장을 보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시장이 2,300으로 확 강하게 움직여 버린다. 그러면은 그냥 사버리면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만약에 내일 예. 음봉 떨어지면 싸다고 덤비지 말고 그냥 계속 관망. 아, 아셨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예. 만약에 음봉 떨어지면 사는 게 아니고 관망. 그리고 설 이후에서. 설 이후.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두고 시장의 흐름을 꼭 관찰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 꼭 부탁드릴게요. 매수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도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쉘트론. 셀트리온 네, 매수가랑 18만 비중은요? 18만 원에 20%예요. 18만 원에 20% 정도면 셀트리온 최근에 이슈 있었잖아요, 시청자님. 그죠? 그래 안 좋다 해서 상담해 보려고. 아우, 어떻게 될지 셀트리온 제가 위원님께 그럼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셀트리온을 지금 갖고 계시는데 일단 제약주 쪽에서 제일 좋은 거였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제약주의 흐름들이 과거의 그런 이제 주도주의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벌써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나왔을 때 벌써 제약주들이 벌써 막 강하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꼼짝을 하지 않고 그렇게 강세를 잘 주질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약주보다는 IT. 그러니까 지금은 2차 전지가 만만하니까 2차 전지를 강하게 최근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뭐 후성이라든지 LNF 이런 쪽을 얘기했지만 이쪽은 만만해서 얘기했지만 얘네보다 더 좋은 쪽이 뭐냐면 AMOLED 반도체 재료 장비주들. AP 시스템, 어니가 IPS, 테스. 근데 이미 걔네들은요. 작년 상반기, 작년 1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작게는 한 40%, 많게는 120% 정도 많이 올랐어요. 다시 얘기를 해보면 제약주를 2019년도 1월 달 작년에서 제약주가 아니고 IT 섹터로 들어갔다면 지금 10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그 IT가요. 올해 계속 갑니다. 어떻게 가느냐? 어마어마하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계속 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제약주들이 힘을 못 써요. 자, 그래서 셀트리온은 뭐 과거서부터 움직였던 뭐 램시마, 허주마 사실 이 부분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슈고요. 자, 한번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게 되면 다행히도 그렇게 크게 물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린 건 아니에요. 이거는 18만 원 정도 들어갔으면 물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20만 원에서 팔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나옵니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수익은 분명히 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기관들이 살살 팔고 시작하죠. 자, 볼게요 한번. 이렇게 보면은 기관들이 보세요. 지금 외국인들과 함께 지금 전날서부터 이제 갑자기 매도를 좀 강하게 하네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매수가 안 들어오고 이렇게 매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올라가질 않고요. 차트 모양만 만들어 놓고 밑으로 계속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저점 깨지면 원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얘 원래 자리를 보게 되면 얘 원래 자리는 2만 원, 2만 5천 원. 그리고 최저점 여기 2천 원짜리죠. 근데 일로는 안 내려와요.
일로는 안 내려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래는 이렇게 조정받으면 얘는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종목인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제약주의 흐름들이 과거에 그런 이제 주도주의 흐름은 이제 끝났다. 왜 IT들이 지금 제왕의 자리로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약주의 흐름들은 매매적인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요, 한 20만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팔아서 LG화학이 조정받으면 LG화학을 공략을 하시거나 아니면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벼운 거 좋아하시면은 2차 전지라든지 AMOLED 반도체 재료 장비주들 요쪽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뭐 5G도 있을 거고요. 뭐 인공지능도 있을 거고 시스템 반도체 얼마든지 IT 섹터 좋은 거 많으니까 요거는 20만 원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LG화학도 있고 삼성전기도 있거든요. 아, 있어요? 잘 사셨네. 방송 보고 사셨나요? 네, LG화학 더 들어가 됩니까? 10%인데. 아, 지금 들어가야 되냐고요? 아니, 조정받으면. 아, 조정받으면, 그렇죠. 조정받으면 사라는 얘기죠. 그래도 그때 네. 살 때 잘 사셨네요, 그래도. 네, 삼성전기도요. 아유, 그래, 잘하셨어요. 20%도 있는데. 네, 우리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포트폴리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차 전지도 관련돼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매매적인 관점에서만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쪽에서 수익 챙기셔서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으로 포트도 교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은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도착했는데요. 아스트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어요. 9,370원에 20% 정도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걱정들 크신 것 같은데 아스트 이거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위원님? 자, 지금 시장이 그렇게 무너지는 장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시장이 지금 설 연휴 전이기 때문에 지금 잠잠하게 움직이는데 뭐 기습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조정을 받으면 분명히 다시 튀어오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기 부품 관련주 쪽인데 자, 차트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2,128억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종목이고 운송 장비 부품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항공산업, 뭐 항공기 부품, 뭐 이쪽들 굉장히 저는 전망 좋게 봅니다. 근데 아직 이슈가 그쪽으로 강하게 때리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돈이 몰려야 되는데 IT 섹터에 돈이 지금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쪽까지 땡기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도주로 땡기기는 어려운데 종목은 갑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로 이제 강하게 우리가 이제 원익 IPS 이런 거 보면 주도주의 흐름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뛰어오르는 뭐 테스도 마찬가지고 동부 하이텍도 마찬가지고 주도주의 흐름들 이렇게 강한 흐름들을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은 어렵지만 아스트가 올라가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코스닥 시장을 봐야 되는데 자, 지금 코스피도 좀 잘 움직여주고 있고 자, 코스닥 시장이 저는 이게 빠지는 쪽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바닥을 치고 750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700과 750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코스닥 종목들 바닥에 있는 애들은 웬만하면 다 순환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아스트 같은 경우도 위치가 바닥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닥 자리에서 어떻게 되느냐. 코스닥이 700과 750으로 가면 얘는 일단 12,000원 정도 일단 1차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10,000원 정도에 걸리긴 하겠지만 일단 1차는 10,000원, 그 다음에 2차도 아니에요. 1.5차. 그러니까 저는 한 12,000원 정도는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1차는 10,000원과 12,000원. 그러니까 갭이 좀 크긴 한데 이쪽까지는 일단은 보셔야 되고 올 하반기는 15,000원도 아마 돌파 시도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혀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쪽을 많이 얘기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바닥에 이렇게 수셔 박혀 있는 이런 종목들, 이게 날바닥 종목들인데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 개별 종목들 차라리 정치 테마주를 할 거면요. 차라리 아스트 같은 이런 종목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의 종목들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여튼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10,000원에서 12,000원까지 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차라리 움직임이 큰 정치 테마주를 하느니 아스트 같은 종목들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정수 의원님 정말 좋은 종목, 나쁜 종목, 이런 종목은 사지 마라. 아주 깔끔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인데 이 종목 좋다고 하니까요. 이거 가지고 들고 계시는 이제 시청자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0,000원에서 12,000원까지 목표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음은 또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시청자님? NK맥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네,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15,000원에 30% 이것 때문에 15,000원에 30%요? 네, 접수됐습니다. 15,000원에 30%. 예. 네, 위원님께 제가 NKMX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 많이 빠져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받아주시죠,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지금 NKMX 제가 차트가 너무 지금 무너져 있어서 근데 기가 외국인 사서 한번 기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온 부분 좀 봤어요. 한번 차트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아유, 예. 섹터는 뭐 면역 항암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와 상관없이 지금 좀 거래량도 굉장히 말라 있고요. 그러니까 하루 거래량이 거의 5만 주면 거의 거래가 없다라고 보는 쪽인데 그래도 뭐 10,000원짜리에 그래도 10만 주 뭐 내외에서 움직이니까 물론 거래량은 많이 말랐죠. 많이 말랐는데 기가 외국인이 좀 샀던 부분들을 좀 보기 위해서 좀 봤더니 그래 일단은 산 부분이 있으니까 뭐 더 이상 추가적으로 급락하기보다는 일단 반등세를 좀 기다려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지금 매수하신 거 일단 15,000원짜리인데 제가 제약바이오주들은 올 그 따뜻한 봄이 오기 전까지만 말씀을 드렸던 이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약주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IT 섹터가 항상 강하게 움직이거나 IT가 강하게 그쪽으로 계속 돈이 몰리게 되면 다른 섹터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2017년도, 2018년도의 주도주의 흐름은 분명히 저쪽에 제약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약주에는 돈들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돈이 들어갔던, 그러니까 IT가 움직이려면 어디서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다른 데서 끌어오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주도주 쪽에서 돈이 끌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약주가 그동안에 주도주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이쪽의 돈들이 제약주의 강세로, IT의 강세로 인해서 이게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약주는 너무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좀 안타깝게도 지금 15,000원 물리셔서 지금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면 일단은 12,000원까지는 일단은 가져가 보세요. 일단은 12,000원까지는 가져가 보시고 거기서 다시 질문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이처럼까지는 가겠지요? 아니요. 일단 못 갈 것 같은데 희망을 가져가 보는 거죠. 희망을. 그러니까 12,000원까지 가면 참 좋을 텐데 일단 희망을 그러니까 저는 LG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후성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갈 수 있다고 봐요. 계속 간다고 보지만 이쪽 그러니까 제약주 말고 IT 섹터는 그냥 대놓고 좋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약주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기가 확답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셨죠? 그럼 지금 팔아갖고 뭐를 사야할란가 모르겠어.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이거는 손절하기에는 지금 늦었고 일단은 뭐 손절을 만약에 하겠다라 하더라도 11,000원에서는 하든가 12,000원 정도에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기가 외국인들이 지금 사거든요. 사기 때문에 막 손절하려고 하지 마시고 재수 좋게 갑자기 확 올라가고 한 13,000원, 14,000원 간다. 미련 없이 그때는 확 털어버리시고 일단은 지금 11,000원에서 12,000원 올라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더 떨어지든 않겠지요? 아니 더 떨어질 수 있죠. 제가 지금 이 종목의 점수를 따지게 되면 65점, 70점이에요. 근데 후성 LNF는 지금도 90점 정도가 됩니다. LNF 지금도 사도 되겠지요? 아니요, 지난주 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사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사면 안 되고 LNF는? 조정받으면 사야죠. 조정받으면 이제. 아, 조정받으면요? 왜냐면 이거 보세요. 지금 벌써 이렇게 떠 있는데 이걸 조정받으면 근데 조정이 내려올 것 같다는 부분은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이제 돌파는. 테스나 LNF가 두 가지 중 하나 샀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테스도 그래요? 테스도 많이 올라갔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2차 전지 쪽은 조정받으면 공략하시고 갖고 계시는 그 NKMX는 여기선 손절하기에는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손절하지 마시고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 일단은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유,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11,000원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때 한 번 더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은요, 또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잘 들리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개업 부품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2,623원에 비중은 10%요. 2,623원에 10% 정도? 예. 오늘 그래도 올라와 주긴 했는데 매수가가 조금 높아서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종목을 바꿔야 되나, 꼭 가지고 가야 되나, 그래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제가 이정수 위원님께 이 종목 여쭤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자주 봅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연락은 안 돼서 자주는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일단은 수소차, 자동차 부품주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나쁘게 보지 않은 섹터입니다. 예. 자, 그런데 매수 가격이 예. 조금 애매하게 들어가셨네요. 그렇죠? 예, 예. 예, 자, 그러면 전략을 제가 세워드릴게요. 일단은 매수 가격이 예. 조금 비싸요. 근데 예. 이거 복구가 되니까 자, 전략을 이렇게 예. 세우겠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 2,623원을 제가 한번 표시를 해놓을게요. 예. 한 요 정도 되는데 지금 예. 단기 고점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면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 아, 예. 예. 조정을 받게 되면은 대략 한 2,200원 정도? 예. 예, 예, 그 정도서부터 그 이하는 추가 매수를 하세요. 예. 예, 그리고 추가 매수를 이쪽에 이거 요렇게 네모네 노란색 요 박스권으로 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하시고 예. 2,700원서부터 해서 3,000원 사이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서는 단기 매도. 예, 예. 자, 근데 안 내려오고 바로 올라가면 뭐 해야 돼요? 일단은 매도부터 하는 거예요. 왜? 매수 단가가 높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조정받으면 다시 사는 겁니다. 예, 예. 자, 그런 식으로만 하시면 돼요. 자, 보면은 얘는 대우 부품은 지금 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 지금 박스권을 이루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기차, 수소차 이쪽 섹터들이 죽은 게 아니고 이제 2차 전지들이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예상은 2차 전지가 움직이는 게 지금 맞아지고 있으니까 그다음 예상은 전기차하고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수소차. 그러니까 수소차가 제일 나중에 움직일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순서를 바뀔 수는 있어요. 어쨌든 얘가 가면 제가 가고 제가 가면 요게 가니까. 자,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아니 전기차,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수소차 이렇게 이제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대우 부품도 한번 3,000원 근처에서 한번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또 사시면 돼요. 예,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세종공업도 똑같은 수소차 템하고 자동차 부품주인데 대우 부품보다는 참 많이 빠져 있죠. 아. 그렇죠. 많이 세종- 딱 이제 아셨구나. 자, 보면은 올라갈 목표치가 크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저게 더 만만하니까 만약에 대우 부품을 매매를 하다가 만약에 내려오면 사면 되는데 그렇죠. 2,000원, 2,200원 내려오면 사면 되는데 3,000원에서 팔았더니 안 내려와. 3,000원에 예. 팔았더니 그냥 3,500원, 3,700원 계속 올라가. 그럼 뭐 하면 돼요? 세종공업을 사거나 아니면 성우하이텍을 사거나 아니면 전기차 부품을 사거나 뭐 이렇게 다른 쪽으로.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세종공업. 네, 그래서 지금 뭐 대우 부품, 그다음에 뭐 성우하이텍, 세종공업 이런 자동차 부품들 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물리신 거 차라리 잘 물렸다. 근데 저 매수 가격은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잘 물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세하게 가격 전략자 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보셔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은 문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자 상담으로 가볼까요? DMS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5,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정도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수익권이세요. 가장 궁금한 게 지금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말지일 것 같은데 위원님 이거 더 가지고 가볼까요? 자, DMS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여태까지 얘기해서 추천했던 종목 중에서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 갔는데 요거 그러니까 얘도 수익이 나긴 났어요. 수익이 나긴 났는데 수익이 다른 거에 비해서 정말 조금밖에 안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제가 1월 달에서 가장 먼저 얘기했을 때 동부하이텍이었어요.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는 DB하이텍 이게 이제 과거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똑같은 위치에서 비슷한 위치에서 추천을 했었는데 얘는 그 자리에서 한 50% 정도가 올라갔고요. 얘 외에서도 뭐 테스, 원익 IPS 다 갔습니다. 안 간 게 없어요. AP 시스템도 가고 다 갔는데 주성 엔지니어링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고기 맛은 줬어요. 주성 네. 엔지니어링도 꽤 올라가고 했는데 자 보세요 한번. 대부분 다 이렇게 그래도 한 번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수익이라는 걸 뭐 20%라고 줬는데 이 DMS 같은 경우는 똑같은 반도체 장비주면서도 OLED 장비주. 그러니까 반도체 재료 부품주가 있고 장비주가 있고 그다음에 OLED 장비주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짬뽕이 돼요, 대부분. 근데 얘 같은 경우도 그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질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1월 달 그 가격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이 났었어도 뭐 10%가 안 되는 그런 이제 수익이 났었었는데 이제 드디어 가네요. 자,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서 그렇게 안 갔던 이유는 이렇게 매집을 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매집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지게 되면 거래가 실리게 되는데 오늘 거래가 실리죠.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오늘 만약에 반도체 섹터의 종목을 공략을 하겠다. 그럼 오히려 사야 되는 종목이지 오늘 파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 5,500원이면요. 비중이 20%, 비중이 만약에 10%였다면 지금 더 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정고점 돌파에 기가 매국인데 이제 땡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만약에 반도체 섹터가 없다. 그러면은 조정받으면 사야 될 종목들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DMS처럼 그냥 지금 바로 사야 되는 종목들도 있는, 그래서 돌파 매수, 이걸 돌파 매수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자리가 바닥이 돼서 나중에 뭐 8,000원, 10,000원 갈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5,500원에서 비중이 적다 생각하시면 10%더 사셔도 되고요. 어쨌든 8,000원 정도까지는 그냥 가져가셔라. 그래서 나중에 10,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MS 위원님께서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금은 오히려 매수를 할 타이밍이다라고까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5,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8,000원, 9,000원대까지 가면 그때 다시 전화나 문자로 주시면 위원님과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요,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코리아나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3,900원이고요. 60%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듣기만 해도 지금 굉장히 신이 나실 것 같은데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으로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파는 게 나을까요, 위원님? 자, 일단 질문이 잘 들어왔습니다. 문자죠? 네. 자, 문자 종목 이제 3,900원의 비중이 60% 좀 많으신데 일단 파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제가 화장품주들을 그때 강세를 줄 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춘절되기 전에 내지는 이제 어쨌든 24일이 이제 오늘이 20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서는 이번 주 내에서 단기 고점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중국 우한 폐렴 환자가 17명이라 지금 얘기가 나와 있고 이제 춘절 대이동을 앞둬서 이제 관련주들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서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왔을 때에서 이제 면세점 관련주라든지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환자들이 늘어나고 폐렴 관련된 환자들이 막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이슈가 소멸되면서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게 없어도 원래 이제 그런 테마주들은 이슈가 딱 들어오게 되면 소문난 집에 먹을 거 없다듯이 이슈가 끝나버리게 돼. 그러니까 이슈가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지 이제 기대감이 이제 소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더 이상 이렇게 치고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저라면 지금 정도에서 최소한 절반을 팔고요. 많게는 전량 다 매도를 한번 했다가 차라리 조정을 세게 받으면 어차피 화장품 관련주들은 조정받으면 다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으면 다시 사겠다는 마음으로 절반에서 뭐 99%까지 뭐 1%라도 뭐 남겨놓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본인의 그 그릇에 맞게 만약에 나는 더 버틸 테야. 난 조정받아도 한 4,000원까지 한 20% 빠져 난 괜찮아 하는 사람들은 한 절반만 파시고요. 나는 20% 빠지면 안 돼. 난 다른 것도 먹어야 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지금 대량 매도를 해갖고 매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정받으면 다시 공략한다는 마음으로 지금은 절반 이상이라는 얘기는 50%에서 100% 사이입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 매도하시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나 지금 수익 나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참고로 전량 혹은 절반 이상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 꼭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들리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SFA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45,000원에 30%요. 45,000원에 30%면 약간 손실 중이신데 SF 이거 매수 언제 하셨어요? 조금 됐어요. 좀 들고 계셨어요? 네, 며칠 됐어요.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제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SFA 이제 반도체 장비주, OLED 장비주 쪽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작년 2019년도 1월 달 그리고 재작년 2018년도 12월 달 전후로 해가지고 얘도 추천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그때 팔고 나서 다른 쪽으로 교체하느라 그래서 요즘엔 잘 안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지금 IT 섹터들이 계속 강세를 주기 때문에 더 갈 걸로는 예상을 해요. 그런데 얘의 단점이 있습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다른 종목이라는 거는 이제 주성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비교를 해드릴 텐데 얘는 지금 2001년도서부터면 1,000원짜리 종목이요. 계속 올라가기만 했어요. 저도 그래서 작년 2019년도 이거를 추천할 때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있는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박스권 저점이 지지된다고 보고 동부하이텍, 주성엔지니어링, AP시스템, 뭐 코오롱, 뭐 PCI 뭐 등등 IT 섹터들 한 10개 정도 가까이를 그때 당시 막 추천했는데 얘가 많이 그 바닥 종목이 아니라서 사실 이게 많이 갈까 싶었는데 많이 갔어요. 그래서 많이 가서 그냥 옳다꾸냐 해갖고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다 매도를 쳤던 종목인데 조정을 받더니 지금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는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흐름이라서 얘는 지금 싼 가격으로 내려올 때 공략을 하셔야 돼요. 최소한 4만 원에 공략하시거나 3만 6천 원, 3만 5천 원에 공략을 해야 그래도 마음 편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지금 매수하신 4만 5천 원에서는 불안불안하게 갖고 있다가 수익도 많이 안 나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이걸 넘어가고 올라가 한들 얘가 만약에 고점 돌파해서 5만 원 가면요. 주성엔지니어 볼게요. 주성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아직도 바닥에 있습니다. DMS도 그렇지만 아직도 바닥에 있는데 제가 5만 원 넘어가면 SF가 5만 원 넘어가면 얘도 18,000원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치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SFA가 5만 원 넘어가서 수익을 주면 뭐 기껏해야 여기서 움직이면은 한 10% 정도? 한 10%에서 15% 수익 나지만 얘가 10%, 15% 수익 나면 주성엔지니어는 150% 수익 나야 되고요. DMS 같은 경우도 못해도 100% 수익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SF 해가지고 이 한 종목을 가지고 여기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어쨌든 수익은 날 거예요. IT 섹터가 꺾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전략은 뭐냐. 45,000원, 46,000원 올라가게 되면 종목 교체하셔라. 조정받을 때 공략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서 노는 것보다는 지금 오히려 바닥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다른 OLED 장비주들, 반도체 재료주들 이쪽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4만 5천 원, 6천 원은 매도 타이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FA 같은 경우는 시청자님 다른 종목으로 조금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만 5천 원 라인에서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매수가 부근 올라오면 다른 종목으로 포트 교체 말씀드렸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상담도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 오늘 봐드릴까요? 알서프트요. 알소프트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2,630원에 10%요. 2,630원에 10%면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예예. 지금 약간 수익 나고 있긴 한데 불안불안하시죠? 네. 위원님께 이거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여쭤볼게요. 예예. 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알서포트. 자, 요거 이제 시가총액 한 1,400억 정도 하네요. 예예. 네, 코스닥 종목이고. 네. IT 종합으로 섹터로 좀 들어가 있는데 뭐 인터넷, 그 은행 뭐 이런 이제 관련 섹터로 지금 테마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것도 주변주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좋긴 좋은데 2차 전지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OLED 장비주, 반도체 재료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로서의 움직이지는 않지만 얘도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이제 그 항공기 부품 아스트를 얘기했듯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은 올라갈 거라 그랬죠. 네네. 네, 마찬가지 알서포트도 저는 코스닥 시장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제 그렸던 건데 다시 얘기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700을 넘어갈 겁니다. 이거 눌려 상관없어요. 내려와봤자 어차피 갈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조정을 받든 750은 보여줄 건데 750 정도 가게 되면 알서포트도 여기에 있지 않고 아마 3,000원 근처, 그러니까 2,800원, 3,000원은 갈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3,000원부터서는 이제 그 매도 타이밍을 잡아볼 수는 있는데 거기선 전화를 한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어쨌든 요거는 욕심을 내더라도 일단 3,500원, 4,000원까지 너무 욕심인 것 같고 3,500원 정도까지. 그래서 3,000원부터 3,500원까지는 분할 매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게 크잖아요. 그렇죠? 편차가. 그러니까 3,000원, 그다음에 3,100원, 3,200원, 3,300원, 3,400원, 3,500원 하면 한 5구간에서 6구간 나눠주죠. 네네. 비중이 10%니까 그거를 비중이 많지는 않네요. 많지는 않지만 그거를 나눠서 팔면 되겠죠? 예예.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전혀 문제 없다. 그냥 가져가셔라.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매수하면 안 돼요? 조정받으면 당연히 되죠. 돼요? 네, 얼마 조정받- 정도예요? 조정은 쉽게는 안 내려오겠지만 2,500원 정도로 내려오면은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좀 더 매수. 근데 안 내려올 것 같아, 잘. 왜냐면 시장이 무너져야 되는데 시장이 안 무너져요, 지금. 지금 매수하면 안 되나요? 지금 매수하면 안 되냐고요?
되긴 되는데 이렇게 거래량도 없고 이렇게 안 움직이는데 이거 안 움직여 상관없어요? 아니 지지분해해서 그렇다도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렇죠. 지지부진하니까 그러면 매수할 매도할까? 금액을 조금만. 아니 매도할까 생각 중이에요. 너무 매도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돼요? 네. 네, 지금 가격에서는 관망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님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LG 디스플레이 매수가랑 비중은요? 16,050원에 비중은 10%예. 16,050원에 10% 정도? 이거 물타기 좀 할까 싶은데. 추가 매수요? 예. 지금 추가 매수 타이밍 괜찮은지 제가 그럼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잘 좀 봐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디스플레이 이제 관련주들 제가 좋게는 보는데 이게 조금 후순위예요, 근데.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가져가기에는 지금부터 공략하거나 매집하기에는 정말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 네. 아셨어요? 자, 근데 일단은 제가 볼 때에서는 OLED 장비주, 반도체 재료 부품 이쪽이 대장이고 이쪽이 먼저 갈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거만큼 또 강한 쪽이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5G.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이제 2차 전지 쪽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이제 LG 디스플레이처럼 약간 그러니까 얘도 어쨌든 OLED 장비라든지 그쪽 디스플레이 쪽은 하고는 있지만 좀 늦어요, 얘가. 네. 아셨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참고하신다 그러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와 두 번째. 두 번째가 2차 전지라 그랬고 첫 번째는 IT 부품주라 그랬잖아요. 네. 그쪽을 먼저 지금이라도 공략하시는 게 더 좋고요. 네. 뭐 아까 전에 DMS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재료 부품 이쪽이 먼저 좋지만 조금 편안하게 그냥 가겠다라 그러면 요거 매수 가능하고요. 추가 매수도 가능하시고 15,000원 저리가 한 지지 정도가 될 거예요. 지지 라인. 그러니까 지금 가격서부터 해서 15,000원 사이에는 추가 매수 됩니다. 네. 근데 순위는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3순위로 밀려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17,000원 오면 다시 질문 주세요. 어쨌든 그 이상을 보는데 이게 3순위다 보니까 후순위에 있다 보니까 이 17,000원 돌파하기 전에서는 강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17,000원 오면 다시 전화를 주시고 요거는 뭐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지만 일단은 17,000원 와야 제가 얘가 힘을 좀 받고 강하게 가는지 안 가는지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17,000원 라인 오면 다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화와 문자, 오늘 내 전화나 문자가 채택이 되지 않았다는 분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받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전화, 문자, 접수 그때 다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렇게 상담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후장 전략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금도 코스피, 코스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좀 시장이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후장에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자, 지난주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니다. 특히 IT 섹터들 여러분들 쉽게 보실 종목이 아닙니다. 지금 SFA 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또 올라가죠. 이게 왜 올라가느냐? 자,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나잡아봐라 패턴인 건데 좀 이름이 좀 재밌죠. 이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바닥에서 놓쳤어요. 놓치거나 다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IT 섹터들이 지금 고점에 있다라고 던질 게 아니고 오히려 조정받으면 강력하게 사라는 이유가 IT 섹터들은 계속 올라갈 건데 개인 투자 못 사기 때문에 계속 올라갑니다. 언제 사느냐? IT 섹터에 엄청나게 좋은 이슈들을 다 때려 부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쫓아 들어갈 때 그때가 고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 그런 뉴스 안 나오죠. 반도체들 안 사면 큰일 난다는 얘기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서워서 못 사는 건데 무서워서 못 사는 건 상관이 없어요. 조정받으면 공략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LG와 삼성 SDI 올라가는 이 강세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쉽게 볼 거 아닙니다. 지금 삼성 SDI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2차 전지들이 있죠. 2차 전지가 제일 만만하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먼저 움직였던 IT 섹터들의 키를 맞추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지금 반도체 섹터들을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섹터들 보면은 지금 굉장히 강세 흐름 있죠. 근데 2차 전지들을 끝난 거 아니고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에서라도 쫓아갈 만한 종목은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 때가 저점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오늘 장중에 조정받거나 아니면은 이번 주 만약에 조정받게 되면 이러한 2차 전지 관련주들 한번 여러분들 이쪽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려도 IT, 넘어져도 IT, 뒤로 넘어져도 IT에 넘어지면 코가 안 깨집니다. 그래서 IT 섹터를 계속 여러분들이 공략하시고 그쪽을 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인사드릴까요, 위원님? 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여기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